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연스러운 이해의 흐름을 위해서 이것을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비유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나타난 각 단계를 비교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이 나고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아프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더 정밀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치료의 기회를 발견한 것이므로 아픈 상태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열이 난다고 단순히 해열제를 먹기만 한다면 치료가 된 것일까요? 아니죠. 증상의 원인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증상 그 자체만 없앤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올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선생님은 나타난 증상을 가지고 그것을 일으키게 한 원인을 찾게 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처방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먹기도 하고 식이요법, 운동 등 필요한 치료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기간 동안 치료활동을 잘 해야만 병의 원인이 제거되고 비로소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아직 학생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고 능력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건강하지 못한 아픈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가 아픈지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아 단계적으로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주는 사고 능력 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검사를 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증상을 발견한 것으로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삼은 것으로 보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틀린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만 외운다면 위의 비유에서 마치 해열제를 먹은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나타난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없앤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틀린 문제를 가지고 틀리게 된 구체적인 사고의 과정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찾은 후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변화의 방법이 바로 나타난 병에 대한 처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스스로 먼저 그 원인을 찾고 변화의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안된다면 별 2개를 표시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이 문제를 풀어간 사고 과정을 점검하여 잘못된 과정을 찾아낸 후 그 원인과 해결을 위한 고쳐야 할 부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바로 치료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치료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즉 어디를 어떻게 잘못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았다고 수행을 바로 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변화의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반복해서 그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리고 변화의 내용이 내 몸에 체득이 돼야, 즉 근육이 붙어야 비로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치료의 과정을 잘 수행해야만 비로소 틀린 문제를 기회로 해서 자신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훈련해 나간다면 누구라도 점점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방법으로는 방향을 의미하고 꾸준히 훈련해 나간다는 변화의 행동과 꾸준함을 위한 습관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번 강의 주제인 표준학습 방법을 적용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의 총정리입니다. 올바른 자기주도 학습 과정의 모습. 첫 번째, 이론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이론학습을 위한 훈련 기준이 될 표준 이론학습 과정을 익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력 훈련을 위한 기준이 될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을 익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합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적용해야겠죠. 두 번째, 표준 이론학습 과정에 의거하여 각 이론을 공부하고 이론의 이해에 대한 자신의 1차 이미지를 마련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레벨에 맞는 문제들을 대상으로 표준 문제 해결 과정에 기반한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논리사고력 훈련을 합니다. 네 번째, 틀린 문제를 대상으로 표준 클리닉 과정을 수행하여 현재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과 더불어 이해가 부족한 부분 이론들을 찾고 필요한 사고 변화와 이론 보완을 통해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 및 해당 이론의 이해 단계를 높여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집중적이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 요구되어지는 변화를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체득합니다. 이제 공부의 방향, 방법, 그리고 실행 과정까지 알았으니 남은 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각 사고력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실천 기준과 사고과정 훈련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의 훈련 기준을 정하기 위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고활동과 에너지 사용 측면의 이해입니다. 사람이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를 쓰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적절한 곳에 저장되어 있어야만 필요한 사고가 요구되어질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사람은 지방에 에너지를 보관하지만 그 에너지는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지방 에너지를 쓰기 위해선 산소를 필요로 하는 일종의 물리적인 작용을 필요로 하며 게다가 근육에 축적된 에너지가 모두 소비되어진 후에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에게 바로 쓸 수 있는 물리적인 에너지를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근육입니다. 말하자면 적절한 근육들이 사전에 준비되어야만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곳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할 때 바로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근육은 속근과 지근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속근의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 사용되며 지근의 에너지는 장기간 힘을 골고루 발휘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사람의 사고에 쓰여지는 에너지의 작용 또한 이와 비슷할 것이므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근육의 생성 측면에서 운동 연습과 공부 활동을 비교하면 훈련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땀날 정도로 운동하여 속근을 준비하는 훈련에 해당하며 이는 주어진 순간에 사고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공부를 하며 그러한 활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은 지근을 준비하는 훈련에 해당하며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사고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에 관여한다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를 시작하는 제일 아랫단계인 D단계에서부터 살펴볼까요? 이 시작 단계에서 형성의 주목표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이론을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는 것을 느끼고 적응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단지 외워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루에 최소 한 번은 40분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로 집중한다는 것은 온 에너지를 한꺼번에 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번 풀로 집중한 이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근육에 다시 에너지가 차오를 때까지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풀로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각자의 의지에 맞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내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지쳐서 며칠간 하기 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향상의 주목표는 이론에 대한 단방향 이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레벨 1 사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집중 공부 훈련의 목표는 하루에 최소 한 번은 1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향상의 주목표는 이론에 대한 양방향 이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레벨 2 사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집중 공부 훈련의 목표는 하루에 최소 한 번은 2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마지막 단계로서 향상의 주 목표는 이론에 대한 다방향 이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레벨 3 사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집중 공부 훈련 목표는 하루에 최소 한 번은 3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어지는 훈련이 아직 필요한 근육이 없는 시작 상태에서는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꾸준한 공부를 통해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수월해져 갈 것입니다. 아직 근육이 없어 힘든 것이지 머리가 나쁘거나 소질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니 도망갈 이유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근육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참고 훈련하면 과정의 성취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며 요구되어지는 훈련을 할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이 힘든 법이니까요. 꾸준히 훈련하면 진정 소질이 필요한 천재는 못 되더라도 누구나 국가대표는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의 자세를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을 하늘에서 찾지 말고 내가 서 있는 땅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는 문제, 이론상에 주어진 조건을 실마리로 하여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수학 공부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 논리적인 사고과정 훈련을 통해 똑똑해지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순히 문제풀이 방법을 익힌다면 수학 공부는 지겹고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의 과정을 통해 근육을 기르고 그것을 통해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켜라. 그것이 바로 실제 능력이다. 이는 땀을 내야만, 즉 집중해서 공부해야만 사고의 근육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만들어져야만 정확도와 속도가 향상되어집니다. 세 번째, 공부의 효율에 대한 고민은 노력의 방향에 대한 것이 되어야지 노력의 정도에 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덜할 목적으로 효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력이 쌓여야만 시간적 효율이 상승하여 자연스럽게 공부의 효율이 향상되어집니다. 그리고 노력의 방향을 잘 잡아야지 필요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즉, 자신의 상태에 맞게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지 빠른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일단 방향이 세워지면 꾸준히 노력하라. 그리고 습관을 형성하라. 이는 노력한 만큼 어딘가에 근육은 반드시 쌓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화면상에 쓰여진 글귀를 보시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생의 행복은 나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나의 인생의 깊이와 폭이 커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인생은 단조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시작하든지 내가 느끼는 행복은 내가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가치만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공부의 방향 및 논리사고력 훈련을 위한 4스텝 사고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도구로서 효과적인 표준 이론학습 과정 및 표준 문제해결 과정, 그리고 표준 클리닉 과정을 알아보았고,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실천하게 될 자기주도 학습 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부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고 좋은 공부 습관을 들여서 귀한 학생들의 시간이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피드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